신천지 이만희 교주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지 하루 만에 공식 석상에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고령으로 구치소 생활이 어렵다며 보석을 신청했던 이만희 교주는 머리를 검게 물들이고 1시간 가까이 서서 강의하는 등 건강한 모습이었습니다. 사학분쟁조정위원회가 학교법인 총신대 이사회를 정이사 체제로 전환하기로 확정했습니다. 총신대 이사회가 임시 이사 체제로 전환된 지 2년 4개월 만에 정상화가 본격 추진됩니다. 기독교 한국침례회가 신년 할애회를 열어 다음 세대 부흥과 교단 발전을 위해서 헌신할 것을 다짐했습니다. 또 전국 교회와 교인들이 함께하는 침례교단 10만 명 헌혈운동 캠페인을 전개하기로 했습니다. 변화하는 세상을 이해하는 데 도움을 주는 통계 자료를 살펴봅니다. 목표인 데이터 오늘은 전국의 아동학대 실태를 알아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CBS 뉴스입니다. 신천지 이만희 교주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지 하루 만에 공식 석상에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고령으로 구치소 생활이 어렵다며 보석을 신청했던 이만희 교주는 머리를 검게 물들이고 1시간 가까이 서서 강의하는 등 건강한 모습이었습니다. 신도들에게 횡령에 대한 사죄나 해명은 없었고 구치소 생활로 개인 시간을 가질 수 있어 좋았다고 말했습니다. 오요셉 기자입니다. 집행유예 선고를 받은 이만희 교주가 신천지 주요 행사 중 하나인 6월절 기념예배에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이 교주는 머리를 검게 염색하고 1시간 가까이 서서 강의하는 등 신도들에게 건재함을 과시했습니다. 재판 기간 내내 흰색 머리를 유지하며 휠체어를 타고 다니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이 교주는 신도들에게 자신이 시간이 없어서 할 일을 못했는데 구치소에서 시간이 생겨 고마웠다고 말했습니다. 옳거니 잘 됐다. 내가 시간이 없어서 할 것도 다 못했는데 정말 하나님 저에게 독방 주고 이거 내 하고 싶어 하는 시간 줘서 고맙습니다. 또 구치소 생활을 무용담처럼 늘어놓으며 수용자들이 일을 열심히 잘한다면서 신천지 일을 시키고 싶었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누가 물을지를 이렇게 봐. 나는 책 쓰는 사람이라서 내가 써가지고 책을 저 세계에도 나가고 그래 한다. 이제 그래 했죠. 그러니까 그 있는 사람들이 좋게 여기고 다른 사람 오는 사람마다 내가 그 있어봐 다 인사를 아주 막 구치가가 떠버리고 인사하고 가고 저 사람들을 우리 여기 일시키면 잘하겠다. 재판 중 차라리 죽는 것이 편할 것 같다며 재판부의 보석 허가를 호소하던 모습과는 반대되는 모습입니다. 구속 재판 중이었던 이만희 교주는 당시 재판부에 재판이 끝날 때까지 자신의 수명이 이어질 수 있을지 염려된다며 극단적인 선택을 해서라도 고통을 면하고 싶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한편 이 교주의 감염병 예방법 위반 혐의 무죄 판결에 대해선 논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수원지법은 신천지가 이만희 교주의 지시로 일부 정보를 누락했다는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방역당국이 신도 명단과 시설 현황을 요구한 것이 역학조사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일각에선 이번 재판이 사랑제일교회와 인터콥 BTJ 열방센터 등 방역활동 방해 집단과 관련해 나쁜 선례가 됐다는 비판이 나옵니다. 지난해 9월 자료 제출 거부에 대한 처벌 규정이 생겼지만 신속성이 요구되는 역학조사에 차질이 생길 수 있다는 분석입니다. 대구 지역 신천지 간부들에 대한 형사재판 결과에도 관심이 모아지는 가운데 이들의 선고 공판은 당초 15일이었지만 오는 27일로 연기됐습니다. CBS 뉴스 오요셉입니다. 사학분쟁조정위원회가 학교법인 대한예수교장로회 총신대 정상화 추진 계획안을 확정했습니다. 교육당국이 학내 사유화 논란을 일으킨 정이사들을 해임하고 관선 이사 체제로 운영한 지 2년 4개월 만입니다. 송주열 기자가 보도합니다. 학내 갈등으로 정치화됐던 총신대가 올해 개교 120주년을 맞아 슬로건인 회복과 혁신의 길로 갈 수 있게 됐습니다. 사학분쟁조정위원회는 13일 온라인 청문회에서 학생대표와 총회대표, 총장과 대학평의원회 의장, 전현직 이사협의체 대표 등 8명을 대상으로 온라인 청문회를 실시했고 최종적으로 정상화 추진 계획안을 확정했습니다. 교육부 관계자는 4분 위원들이 청문을 청취한 결과 총신대 정상화를 추진해도
무방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실제로 8명의 온라인 청문 대상자들 가운데 대다수가 빠른 시일 안에 정의사 체제를 복원해야 한다는 뜻을 피력했고, 학생 대표들은 전임 총장 측근 인사들을 완전 배제하는 조건으로 정의사 체제 전환에 찬성 의사를 표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사분위는 14일 공개한 심의 결과서에서 전현직 이사협의체로부터 2명, 대학 평의원회로부터 8명, 개방이사 추천위원회로부터 8명, 합동총회로부터 8명, 관할청인 교육부 장관으로부터 4명 등 총 30명의 정의사 후보자를 추천받아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했습니다. 또 정의사 후보 추천 주체들이 성비 균형을 고려해 정의사 후보자를 추천하고 개방이사 제도 취지에 부합하는 정의사 후보자를 추천하도록 공고했습니다. 총신 정상화 추진안이 확정되면서 예장합동총회는 정의사 후보 추천 작업에 속도를 낼 전망입니다. 청문회에 참석한 예장합동 소강석 총회장은 총회도 총신 구성원들도 기독권이나 주도권을 잡으려 해서는 안 된다면서 하나님의 뜻에 따라 하나님과 학교 입장에서 정의사 후보자를 추천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학교의 주인은 학생이기도 하지만 더 중요한 건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우리 선진들의 땀과 눈물로 세운 학교라는 걸 우리 사랑하는 후배들이 좀 잘 기억하면서 함께 윈윈했으면 참 좋겠어요. 아울러 소광석 총회장은 빠른 시일 안에 정의사 후보자 추천 주체들과 대화와 소통의 자리를 마련할 뜻도 밝혔습니다. CBS 뉴스 송주열입니다. 기독교 한국침례회가 신년 할애회를 열고 다음 세대 부흥과 교단 발전을 위해 헌신할 것을 다짐했습니다. 또 전국교회와 교인들이 함께하는 침례교단 10만 명 헌혈운동 캠페인을 전개하기로 했습니다. 고석표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기독교 한국침례회가 오는 4월 10일 부활주일까지 10만 명 헌혈운동을 전개합니다. 침례교 총회는 신년 할애회를 통해 헌혈운동 발대식을 갖고 교단 산하 전국 3,500여 교회들과 함께 10만 명 헌혈운동에 동참할 것을 결의했습니다. 침례교는 한마음 혈액원과 함께 헌혈버스를 제공받아 전국의 거점 교회를 정하고 각 교회와 지방의 지역 연합회별로 헌혈운동을 전개해 나갈 계획입니다. 한마음 혈액원 측은 침례교가 교단적 차원에서 헌혈운동에 협력해 준 것에 감사드린다며 헌혈 수급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특별히 이제 침례교회에서 정말로 이럴 때 다들 헌혈하기 두려워할 때 그리스도인들이 그 헌혈하는 것이 분분이다 하는 기치를 내거셔서 헌혈을 시작해 주셔서 정말로 감사를 드리고, 한편 신년 할애회에서 박문수 총회장은 설교를 통해 우리 모두 정치꾼 소리를 듣는 악한 지도자가 아니라 칭찬받는 지도자들이 돼 총회와 교회 발전을 위해 노력해 나가자고 말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사람 앞에 내 양심밖에 부끄럽지 않도록 살고 또 그렇게 섬기고 그러다 보면 칭찬되지 않겠습니까? 비전 선포 시간에는 교회진흥원 등 침례교 총회 산하 12개 기관 대표들이 차례로 나와 기관별 비전을 선포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번 신년 할애회는 방명록 작성과 발열 체크, 마스크 착용 등 사회적 거리 두기 등을 철저히 준수해 진행했습니다. CBS 뉴스 고석표입니다. 한반도 종전 평화 캠페인 국내 참가자들이 남북 북미 간 군사적 위협을 중단하고 대화와 교류를 재개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이들은 신년 기자회견을 갖고 2021년은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의 성패를 가늠할 중대한 고비라면서 계속된 군비 경쟁과 상호 위협의 악순환을 끊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들은 대북 제재 완화와 민간 교류를 보장함으로써 한반도 평화 체제와 완전한 비핵화의 걸음을 내딛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이홍정 총무는 한반도의 평화 환경을 구축하기 위해 남북 간의 지속적 민간 교류와 경제 협력이 필요하다면서 미국은 남북의 자주적 평화 공조에 가교 역할을 해달라고 촉구했습니다. 지난해 종전선언일부터 시작된 한반도 종전 평화 캠페인은 1억 명 서명을 목표로 종전선언 70주년이 되는 오는 2023년 7월까지 진행되며 현재 전 세계에서 5만 9천여 명이 캠페인에 동참했습니다.
방사성 물질 누출로 논란이 일고 있는 월성 핵발전소에 대해 기독교 환경운동연대가 조기 폐로를 촉구했습니다. 기독교 환경운동연대는 월성 원전의 방사성 물질 누출을 6년 동안 인지하지도 못하고 심지어 2년간 문제를 숨기는 등 관리의 실패와 안전 불감증을 드러냈다고 지적했습니다. 환경운동연대는 특히 방사성 물질 누출에 따른 지역사회 영향에 대해서는 조사도 하지 않고 있다면서 민관 합동조사단을 꾸려 사건 전반에 대한 조사를 시작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폐로가 결정된 월성 원전 1호기뿐만 아니라 2, 3, 4호기 역시 조기 폐로 절차에 들어가야 마땅하다고 밝혔습니다. 변화하는 세상을 이해하는 데 도움을 주는 통계 자료를 들려드립니다. 목회인데이터 순서인데요. 오늘은 전국의 아동학대 실태에 대해 알아봅니다. 목회데이터 연구소 김진양 부대표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최근에 양부모 아동학대 사건이 알려지면서 국민적인 공분을 사고 있지 않습니까? 이 전국에서 아동학대가 얼마나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예, 사실 그동안 아동학대는 우리 사회에서 그렇게 주목을 많이 받지 않았습니다. 가끔 이제 언론 지상에 나오는 그런 사건들 때문에 주목은 끌었지만 그렇게 관심 있지는 않았는데요. 근데 의외로 우리 주변에서 아동학대는 상당히 많이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예. 통계 자료를 보면 2019년도에 아동학대로 신고된 건수가 41,389건이었어요. 이걸 좀 환산을 해보면 1시간당 4.7건이었고요. 13분마다 한 건 정도로 발생되는 그렇게 굉장히 빈번하게 이루어지는 그런 사건이었고요. 또 이 아동학대로 인해서 사망하는 아동의 수도 상당히 많았습니다. 네. 2019년도에 42명이 아동학대로 사망될 정도로 아동학대는 우리 주변에서 눈에 잘 띄진 않지만 상당히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 그런 사건을 보면 되겠습니다. 예, 평균 13분마다 한 건씩이라면 정말 심각한 게 아닌가 싶은데요. 이런 아동학대는 어디서 일어나고 또 누구에 의해서 발생하고 있었습니까? 아동학대라고 하는 것이 어디서 일어나는지 한번 장소를 봤더니요. 가정에서 이루어진다는 그런 비율이 80%였습니다. 예. 그리고 가해자는 주로 부모다라는 비율이 76%였어요.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기를 엄마와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는 지고지순의 사랑의 관계로 생각을 하잖아요. 하지만 아동학대의 대부분이 부모를 통해서 이루어진다고 하는 사실은 우리한테 꽤 충격적인 사실로 다가올 수 있습니다. 네. 이렇게 아동학대 사건이 발생하면은 신고해야 할 의무자가 있잖아요. 어린이집 선생님이나 의료인이 대표적인데요. 실제로 신고가 잘 이루어지고 있었습니까? 예, 신고되는 상황을 한번 보면요. 예. 가르치는 아동이 아동학대 당한 사례를 목격해 본 적이 있느냐 이렇게 질문했을 때 66%의 교사들이 목격한 적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목격한 교사들 가운데에서는 이 아동학대 신고를 해야 되는데 신고하는 비율이 19%밖에 되지 않았어요. 네. 굉장히 신고율이 낮은 거죠. 네. 그런데 이렇게 신고를 하지 않는 이유가 무엇인지 한번 살펴봤더니 아동학대 유무에 대한 확신이 서지 않아서 이렇게 응답한 비율이 33%였고요. 신고 후에 아동의 상황이 더 나빠질까 봐 이렇게 생각해서 신고 안 한 비율이 34%였어요. 그런데 그 밑바닥에 또 어떤 심리가 깔려 있냐면 아동은 그 가정에서의 문제이기 때문에 제3자가 그 가정의 문제를 함부로 이야기하는 것은 굉장히 어렵다 이런 생각들이 많이 깔려 있기 때문에 이런 문제들을 공론화하고 신고하는 데에 교사나 이 신고 의무자들이 상당히 주저하는 그런 현상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예, 아동학대가 또 신고됐다고 하더라도 적발이 되어도 분리 조치가 제대로 되지 않고 있다라는 뉴스를 본 적이 있는데요. 실제로 조사된 결과가 있습니까? 예, 일단 아동학대는 가정에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학대를 이제 중지시키려면 바로 분리 조치가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런데 예. 실제적으로 아동학대로 신고된 건수 중에서 아동과 분리되는 비율은 단 2%에 불과했습니다. 굉장히 네. 낮은 그런 수치죠. 그래서 이렇게 낮은 수치로 인해서 분리가 되지 않기 때문에 아동이 다시 가정으로 돌아가게 되면 가정 내에서 재학대가 일어난다든지 문제가 해결 안 된다든지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이제 이루어지고 있는 거죠. 네, 끝으로 아동학대 문제가 우리에게 주는 시사점이 있다면 어떤 점이 있을까요?
네, 아동학대는 기본적으로 가정에서 부모와 자녀 간에 이루어지는 관계들인데 부모가 자녀들을 자기의 소유물로 생각하는 데서 이런 일이 많이 이제 빚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작은 아이라 하더라도 그 아이가 하나님이 지으신 존재라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접하다 보면 그런 아동학대를 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점점 옅어질 거로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이제 또 아동학대를 당한 아이들을 분리하는 것이 이제 쉼터가 있습니다. 네. 아동학대 쉼터가 있는데 쉼터가 전국에 72군데 정도밖에 안 돼요. 근데 쉼터에서 한 곳에서 아이를 수용할 수 있는 인원이 최대 7명까지니까 전국적으로 500명 정도밖에 수용할 수가 없거든요. 한 해에 한 4만 명 정도의 아동학대가 신고되는데 실제 수용할 수 있는 인원이 그에 비하면 너무 적은 거죠. 이런 점에서 볼 때 대형교회를 중심으로 해서 이런 쉼터를 확대하는 데 대형교회가 동참하는 것도 우리 교회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예, 우리 교회가 아동학대와 같은 사회적 문제에 관심을 기울이고 또 도울 수 있는 부분이라면 함께 해결해 나가는 모습 기대해 보겠습니다. 지금까지 변화하는 세상을 통계로 살펴봤습니다. 목회데이터 연구소 김진양 부대표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내일은 중부지방과 경북 내륙 일대에 비가 올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아침까지 안개도 짙게 끼겠습니다. 내일 아침 최저기온은 영하 4도에서 영상 9도, 낮 최고기온은 7도에서 17도로 예상됩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